한국어 기자생활 34년차台湾인과台湾생활 10년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타이베이 토크 백점이 노혁이입니다. 네, 타이완에서요. 네. 한국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류 네. 그리고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네네. 한국의 문화 요즘은 옛날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정말 자유로워지니까 네네. 너무 좋죠. 최근에 우리 노 작가님 한국 다녀오셨죠 또? 네네. 출장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출장이라도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네. 다녀오실 수 있고요. 그래서 타이완에도 엄청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네네. 한국으로 또 여행을 갔고요. 제가 또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거의 3년 동안 조용했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고궁박물원, 네. 용캉지에 네네. 아니면은 야시장 네. 한국말이 들려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왜냐면 네, 네. 다른 나라 사람 말은 없어요. 아. 딱 두 가지 언어입니다. 하나는 타이완에서 쓰는 언어, 즉 네. 만다린 또는 타이완이즈 네. 이런 거 외에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필요 없이 한국어 일단 배워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한국의 매력이 당연히 굉장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접근성 있는 건 아무래도 좀 더 문화적인 거 그리고 네네. 또 유행하는 거랑 네.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게다가 노래라든지 드라마라든지는 정말 사람들과 접근하기가 네네. 좋은 것 같고 거기에 또 몰입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번에는 드라마 관련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한국 영화를 보는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국하고 이제 유명한 영화들은 동시 개봉하는 느낌이어서 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만에서도 굉장히 높아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대만의 드라마예요. 음. 대만의 드라마 그 굉장히 유명했던 꽃보다 남자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대만에서 굉장히 뛰어난 드라마가 나왔던 시절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이제 대만 정부에서 케이블 TV 채널들에 대한 그 규제를 풀면서 네, 규제를 풀면서 네, 한 네. 200여 개나 되는 케이블 TV 회사들이 생겼고 진짜 우후죽순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군소 케이블 TV에서는 자체 제작을 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해외에 유명하고 이미 검증된 것들의 판권을 사다가 이제 방송을 송출하는 게 훨씬 싸게 먹혔던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굉장히 대만이 드라마를 만드는 실력이 뛰어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제작자들이 막상 투자를 받아서 큰 돈을 가지고 괜찮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 대만 제작자들을 아주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가서 중국 드라마의 이제 그 제작 기술을 높이는 데 많이 이바지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크게 무슨 정치, 군사, 경제력 이런 거를 떠나서 문화만 얘기를 한다면은 네. 문화가 정말 대세긴 대세예요. 네. 왜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류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한류 그러면 타이완에서 그 한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네, 한류. 네, 네. 그래서 네. 한류가 타이완에서 나오면서 전체적인 중화권에 이제 퍼지고 아시아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었죠.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 이런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 정말 세련되고 맛깔나게 하여서 네.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노 작가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0년대 생이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10대에서 20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저한테 가장 선진적인 문화라는 거는 일본 음악, 일본 영화, 일본 예. 드라마. 혹시 일본 가전제품은 없나요? 아유, 그때 일본 가전제품 하면 또 굉장했죠. 최고였었죠. 그리고 워크맨 뭐 이런 거. 네네네. 예. 그때 일본 드라마가 특히 굉장히 일본 드라마나 영화가 참 굉장했었는데 예. 그게 지금은 사실은 한국 드라마와
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이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됐죠.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는 광고주가 제작사에 이제 드라마 제작을 의뢰하거나 아니면은 방송사나 케이블 채널에 후원금을 내고 거기서 자체 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돈을 벌면 제작사가 한 40%를 가져가고 이제 투자자가 한 60%를 가져간다고 해요. 네. 근데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한국에서는 배우나 감독, 스태프들이 받는 보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을 할 때 잘 되면 잘 될수록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많은 구조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인센티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제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데 이 제작위원회가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80~90%를 가져가기 때문에 영화가 잘 되면 제작위원회에 속한 이제 광고주나 투자자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제작위원회가 수익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영화가 아무리 잘 돼도 배우나 감독이나 이런 스태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화 제작만 결정이 되면 열심히 만들건 아주 잘 만들건 크게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받을 돈만 받고 끝나는 거죠. 약간은 옛날에 공무원 그런 심리인 그렇죠. 것 같아요. 여하튼 뭐 내가 잘하나 못하나 그냥 그 돈이다라는 그런 생각 아닐까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제작위원회는 그냥 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제 캐스팅할 거며 어떤 감독을 쓸 거며 시나리오는 어떻게 바꿀 거며 제작의 모든 과정에 절대적으로 간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일본 드라마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배우 같은 것도 자기가 광고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드라마가 이제 대박이 나서 보너스를 받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 배우의 등급별로 그냥 월급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번 돈은 제작 그 소속사가 다 가져가고 이 배우는 자기 명성을 쌓아서 월급이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간 월급이 고정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크게 뭐 열심히 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인센티브 그런 게 없군요. 그게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은 완전 다르다라는 건가요? 한국은 이제 대박이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박이 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네요. 타이완에서는 아마도 네. 나도 일본처럼 네. 그냥 고정적인 수입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한국이 맞아요.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 나도 한국처럼 인센티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 작가님께서 사실 아는 것도 많고요. 아유, 준비한 무슨 것도 말씀이세요? 많은데 네네. 우리가 다음 주는 마침 네네. 다음 주 화요일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게 그렇죠. 뭐가 특별하냐면은 네. 1947년 네네. 2월 27일 날 일이 터지면서 2.28 사건이 발생한 게 있어요. 네네. 우리가 방송에서 뉴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 사실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우리가 2.28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다음 주에 2.28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노 작가님께서 그동안 많이 준비해온 한국의 문화 왜 성공했을까?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대배 듣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노혁이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으로는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타이완, 한국, 일본과 전부 관련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만화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각색을 해서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죠. 여기에서 한국의 밴드 크루드 플레이가 부른 괜찮아 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인기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웃을 수 있게 가끔은 지친다 생각했지 끊겨버린 어젯밤 전화처럼 하지만 지워보려 할수록 선명해지는